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정말 한복 가이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시장에서 힘들었던 것들도 크리스마스 때 많이 흘러 보내시면서 하루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는 또 연말이고 여러분들 송년회 이런 것들도 바쁘실 거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날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배당락이 26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진그룹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 하면은 조씨 일가가 떠오르죠. 그래서 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매의 난이 지금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남매의 난 본격화된다 하면서 한진칼이나 한진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고꾸라지는 이런 장세였는데 한진그룹만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총 관련해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는데 중요한 것은 남매의 난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 남매가 누군지 한번 이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이 남매들이죠. 그래서 한진칼 지분을 모은다 이런 건데 왜 모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했잖아요. 조양호 회장 그 한진그룹의 회장님이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상하게 엄청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남매가 있었어요. 조양호 회장이 3남매에서 둘째인 아들 조원태 회장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 관계를 좀 알아볼게요. 이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좀 땡겨서 보시면은 여기 조원태가 6.52%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현아 씨가 바로 6.49%, 얼마 차이 안 나죠? 0.03%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조현민 씨가 6.47%. 와, 비슷하네요. 박빙입니다. 박빙. 정말 다 비슷비슷한 이런 지분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알아두신다고 한다면 이 지분 관계로 엄청나게 피터지게 싸운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3남매, 그래서 남매의 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길지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했으면은 공동 경영을 해라, 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아 씨 말에 의하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은 세 형제의 공동 경영이었다. 근데 이제 둘째인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이 반기를 들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현아 씨가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뭡니까? 땅콩 회항.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돌아왔던 그 2014년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공주라고 할 수 있죠. 그 대한항공 회장의 딸이기 때문에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땅콩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경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경영이 이번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조현아 씨가. 그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대충 아실 건데.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땅콩회항 이후에 3년 4개월 만에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남매들끼리 피터지게 싸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는데 사실상 지분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아까 보셨죠? 몇 대 몇 대 몇? 6.52 대 6.49 대 6.47.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게 비슷할수록 한진칼한테 유리해요. 뭐한테 유리하다?
한진칼의 주가. 왜 한진칼의 주가가 유리할까요? 얘네들이 싸우는데 왜 유리할까요? 이거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0.03%만 올리면 이 사람이 1대 주주가 되잖아요. 조현아 씨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있죠. 호가창을 보시면은 매수를 많이 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매도량이 뭐 100주다. 근데 매수량이 1000주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매의 법칙이죠. 경매를 하는데 100명이 팔고 1000명이 산다. 그럼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냐? 1000명이 서로 경쟁을 해서 한정되어 있는 희소성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현아 씨가 막 지분을 올려서 6.52% 이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6.55%를 만들었다. 그러면 조현태 씨가 또 이거를 뭐 7%를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막 살 겁니다. 그럼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매도는 얼마 없는데 매수가 황창 들어오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매수를 하면서 매도 호가를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끌어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내년 주주총회 될 때까지 계속 열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누가 이기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고 이 한진칼을 누가 이기든 상관없고 이 얘네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알아두신다면은 바로 상당히 한진그룹이 2019년 말 그리고 이 내년 초까지 2020년 초까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좀 상황을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은 그거죠. 비행기 회사죠. 비행기 뜨고 지는 회사인데 대한항공의 지분을 한진칼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진칼 얼마나? 29.96%. 한진칼이 1위예요. 대주주. 자, 그리고 밑에 있는데 이 사람들 뭐 알 필요 없죠. 뭐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여기 조현아 씨 또 있네요. 조현아 씨. 근데 뭐 거의 없어요. 3,140주. 이거는 볼 필요 없는 거고. 자, 아무튼 한진칼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진칼이 지주회사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한항공 자체 이건 대한항공 주식인데요. 그렇게까지 크게 안 올랐어요. 한진칼이 더 크게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진칼을 갖고 있는 게 조현아 씨, 조원태 씨 뭐 이런 분들이 여기서 더 많이 싸우기 때문에 여기 한진칼이 바로 격전의 전쟁의 현장입니다.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여기서 피 터지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 7% 떨어졌는데 24일날 7% 떨어졌지만 어쨌든 추세는 아직 살아있죠. 자, 그래서 23일날 21% 가량 올라가면서 엄청난 또 순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또 신고가를 뚫었어요. 신고가 언제였습니까? 2019년 3월 요때였는데 요때를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 리버무어의 역사적 신고가 법칙, 한 번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 애는 더 올라간다 라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오늘 신고가 찍었죠. 2019년 12월 24일 날 55,500원. 자, 이런 것들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더 기대되고 있는 것은 우선주입니다. 아까 대한항공 보통주는 별로 안 올랐지만 대한항공 우선주는 또 이렇게 23일 날 상한가를 찍고 24일 날 또 상한가 갔다가 떨어져서 18%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한진칼우는 오늘 한진칼 보통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24일 날 상한가 가고 23일 날 상한가 가고 2연상 했습니다. 2연상. 야, 이거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의 각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선주 또 12월 26일 날 뭐죠?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가 바로 배당을 보통주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우선주를 바로 26일 날 장 초반에 잡을 필요는 있어요.
뭐 관심을 갖고 또 손절가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진카 우선주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도 어느 정도 2022년에도 괜찮다고 보는 게 한진칼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이게 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국제 여객 외국으로 또 많이 나가겠죠. 외국으로 많이 나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이 이제 이 국제 여객보다도 국제 화물 수송률이 더 높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국제 화물 수송률은 29.9%, 여객은 19.1%. 사실상 여객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치열해요. 여객이 뭡니까? 여객선 그러면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화물은 뭡니까? 짐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짐덩어리를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객선은 좀 그런 게 요즘 저가 항공사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뭐 HDC 넘어가고 하면서 굉장히 또 커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저가 항공사 뭐 제주항공이든 뭐든 뭐 굉장히 많죠. 진에어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객 수송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앞으로 화물 쪽은 굳건하게 29. 거의 30%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객선은 일반 사람들이 더 이미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더 돈이 싸면은 많이 가는데 화물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내 짐 귀중한 정말 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한항공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한항공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11월에 많이 올랐었죠. 아시아나 IDT 인수되면서 11월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자, 아시아나가 잠잠하니까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또 튑니다. 얘네는 약간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한쪽이 튀면 한쪽이 떨어지고 뭐 한쪽이 또 튀면 한쪽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11월 달까지 튀었다가 좀 잠잠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넘어가서 그때 이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주주총회가 가시화되고 중요한 점은 한 명이 뭐 조원태 씨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서 1% 이상 차이를 난다. 지금은 0.03% 차이예요. 근데 한 명이 치고 올라가서 1%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미 게임이 셋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진그룹의 주가가 또 잠잠해질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는 항상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지분 관계에서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하는지 마치 대통령 선거 누가 이기는지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혼자서 알기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누가 지분이 더 높은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또 이 굉장히 아까 0.03% 정도는 괜찮은데 1% 이상 이 지분율이 차이 나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어디냐? 바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 여러분의 고귀한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은 바로 이런 특급 정보들을 엄청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한진칼의 엄청난 정보들 받아보시고 또 다음에 있을 아시아나 시리즈의 대시세 격변 대시세 급등 이런 것까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셔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